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제 8월 말 9월 초 정부가 대책 내놓으면서 이때쯤에는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얘기했던 시점이 다가오는데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신뢰하는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입니다. 예.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다만 8.4 대책 이후에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락 안정의 타이밍보다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거 이제 20여 차례 대책 발표 당시를 보게 되면 대책 발표가 난 다음에 잠시 안정됐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이런 이제 부작용, 풍선 효과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지 이제 추세선을 좀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예. 지금 가장 불안한 건 30대예요. 무주택자들. 이 패닉 바잉. 집값이 더 오를까 봐 불안해서 전세 매물 소진되니까 전세 구하러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 전셋값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셋값 상승률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몇 주째죠? 지금 54주째? 네. 수도권 기준으로 54주째네요. 이마저도 매물의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임대차 3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이 됐습니다만 이 집 주인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전세 그러니까 전세를 내놨을 때 이 4년 동안 이 전세를 크게 올릴 수 없다. 전세가를 크게 올릴 수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전세가가 좀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그 입법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간의 그 냉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뭐 8말 9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아마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정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입법 효과가 좀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이긴 합니다만 2학기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 또는 뭐 이 매매 수요도 상당히 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입법 효과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렵게 찾은 매물이 허위 또는 뭐 과장 매물이면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매물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과태료예요. 세금 적게 내려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21일부터 온라인상의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매물을 내놓았다 적발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러자마자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전세, 매매, 전월세 매물 15%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요. 아, 네. 서울이 가장 많이 줄었고 17개 전 시도에서 매물이 줄었는데 그 다음으로 보니까 경기, 충북, 대구, 전남, 대전의 순이에요. 대부분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인데 이게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 매물의 경우는 거의 50% 매물이 자출을 감췄습니다. 우리 아마 대개 매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하면 중개업소가 그럽니다. 아유, 그 매물은 나갔어요. 네.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매물이 있는데 이것도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람 심리가 불안해서 지금 당장 보지 않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데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근절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래의 어떤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다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 소장님. 근데 요즘에 갑자기 신용대출 이거 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지고 있어요. 은행원들이 한 40년 이상, 40년 이상 생활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매기효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발하면서 공격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용대출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기존 은행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반영되는 기간이 달라요. 신용대출은 단기물, 은행 6개월물을 하루 내지는 주간 단위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코픽스금입니다. 예. 8개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러다 보니까 갭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는 그래도 이 1등급, 2등급, 최고 등급의 경우입니다. 연 1.74%까지 낮아졌고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장 낮아도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상단 모두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단 대출 좀 바꿔보자. 왜냐하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 금리도 낮은 데다가 오히려 아직은 규제 손길이 좀 덜 미치는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금융권의 신용대출 동향을 보니까 지난 7월에만 4조 원이 넘었고요. 6월에 3조 7천억 원.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신용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네. 일단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금리가 싸니까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놔야겠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저리로 받을 수 있을 때 그 자금을 확보해서 뭐 이제 투자처를 좀 찾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하시고 아니면 증시가 좋으니까 증시에 투자할 분들은 뭐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대출입니다. 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이고 이 빚을 상환해야 될 때 과연 자신의 어떤 신용 상태가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행, 숙박, 그 항공 산업도 굉장히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수입이 감소하고 또는 일자리가 감소했을 때에도 과연 이 신용대출의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때 상황이 갑자기 상환 압박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어떤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뭐 연끌을 한다고 이 끌어들이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뭐 신용대출을 만약에 받아서 집까지 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2030, 3040을 들이 생각하는 거는 빌라 오피스텔로 눈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시죠.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면 용도를 쓰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반드시 생활자금 용도라고 적으면 가능하지만 거기다 주택 구입 용도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신용대출이 이제 추산으로는 대부분 주택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B2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리고도 이제 일반 이제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제 생활안정자금 이 일반 생활안정자금도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20대의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적고 모아놓은 목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파트를 피해서 빌라나 다주택이나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사는 즉시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특히나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유가 됩니다. 그러면 청약 기회가 상실됩니다. 네. 청약 기회는 대부분 지금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네. 내가 오피스텔, 뭐 불과 7, 8평형, 10평형 이외의 오피스텔 한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내 자금 여건으로 지금 반드시 이제 집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도 더 하나라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검토되고 얘기되는 게 계좌 추적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들도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꺼립니다. 이게 추적 가능하다, 계좌를 추적하겠다라는 건 똑같은 입장이어서 되는데요. 고위공직자만 자산 형성 과정을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걸 이게 지금 내 월급 명세서를 이제 네.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현행법상 개인의 금융정보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법집행 기관만 가능한데 이걸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는 수단으로 또 한 번 이제 입법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뭐 종부세 문제 가지고 단독 명의가 낫느냐, 공동 명의가 낫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종부세 고령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논란.
이거 뭐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인데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최근에 이제 국세청의 판단을 보니까 예.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1세대 1주택인 건 맞지만 세대 구성원 2명이 한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예.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제기를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속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또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얘기를 다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소장님.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 탓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어요. 3년인데 이제 정책의 효과를 얘기할 때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이게 사실은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이 안 먹히는 게 정말 규제 때문인지 전 정부 탓인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좀 경청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물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 잘못을 탓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23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교란당했는데 전 정부의 정책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 민심을 잘 읽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이건 소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죠. 근데 국토교통부조차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이제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뭐 이제 전 총리거나 아니면 이제 여당의 대표가 얘기한 건 있지만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아닌 데서 이렇게 각자 목소리를 내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이제 해주시는 게 오히려 혼란을 좀 더는 일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의 정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전셋값 분석해봤습니다.